이란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가들이 파키스탄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들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은 중단되었고 이란 혁명수비대 병사들이 테헤란 거리에서 자축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혁명적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혁명수비대 IRGC가 갈리프바프, 페스카진, 아라가치를 가택 연금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란 민간정부의 일원입니다. 칼리프바프는 국회의장이고 페스카진은 대통령, 아라가치는 외무장관입니다. 이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고자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제 체포된 이후로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 보고를 받은 후 이슬람아바드행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원수와 샤바트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의 지도자들과 대표들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군에게 봉쇄를 계속하고 모든 다른 측면에서도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으며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전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꽤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 현지와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이란인들이 협상을 위해 이슬람아바드에 올 계획이라는 보도를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이란 혁명수비대 IRGC 협상이 진행되면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여러 추가 여러 조정,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순간 혁명수비대 IRGC 협상이 진행되면서 계속 있습니다. 이른에만 여론이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는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그냥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미국이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방문이 취소됐고 방금 읽은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협상 중단 또는 연기 소식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 IRGC 12일 테헤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협상 연명수비대 IRGC는 군인들과 지지자들이 모였고 화면에 보이는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실제로 미사일을 끌고 나와 그 위에서 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IRGC 군인이나 바시즈 병사일 수 있으며 협상 진전 없음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진짜 미사일인지 아니면 모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영상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IRGC가 가진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상이 진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가능한 한 오래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IRGC 지휘관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은 그들이 이란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을 공고히 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다른 누군가가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란 내에서 IRGC에 반대하는 다른 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IRGC가 권력을 가진 유일한 생존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군대가 이란을 장악하고 민간 정부가 완전히 사라지는 평화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목표였고 이제 실행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이란이 회의에서 철수해 미국이 이슬람아바드에 가지 않게 된 사실이 알려졌을 때 오벌오피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현 정부가 이 소식을 접하자 하루 종일 일련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통령 제이디 벤, 특사 자레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보 보좌관들은 트럼프에게 이란 정부가 통일된 집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테헤란 강경파들은 미국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고 이때 한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란이 과연 협상에 임하고 협상에서 합의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사실 우리는 불과 사흘 전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완벽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외무부 장관 아라가치가 헤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고 트윗했지만 혁명수비대 IRGC 병사들은 선박들에게 저 멍청이 말은 듣지 마라. 해협은 열려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일은 국제적인 공개 무대에서 벌어졌습니다. 민간 정부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고 군대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역사에서 여러 번 봐왔듯이 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백악관에서는 트럼프와 그의 팀이 이란에 대한 폭격 작전을 재개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상 봉쇄를 통해 압박을 유지하고 휴전을 며칠 더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란 측으로 넘어가 보면 실제로 여러 인물로부터 몇 가지 성명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무장관 아라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가 직접 트윗한 건지 아니면 혁명 수비대가 그의 휴대폰을 사용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란 항구를 봉쇄하는 것은 전쟁 행위이며 따라서 휴전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업 선박을 공격하고 그 선원을 인질로 잡는 것은 훨씬 더 큰 위반입니다. 이란은 제재를 무력화하고 자국 이익을 지키며 강압에 저항하는 방법을 압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이란의 논리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항구를 봉쇄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봉쇄하는 것은 그건 이슬람 공화국의 신성한 권리라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물러서 시간 순서를 보면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시작한 것도 이란이었고 국제 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이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걸프만 국가들, 즉 이 전쟁에 관여하지 않은 나라들의 항구와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휴전 중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이 이란 항구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슬람 정권은 이란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장군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국내에 약간의 비축 자금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약 350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딘가에 약 1억 8천만 배럴의 원유가 떠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그들에게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박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의 경제의 80, 90%가 항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달려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는 그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봉쇄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해협을 열지 않으면 당신들에게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점에 대해 언급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재정적으로 붕괴 중입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을 원하며 현금 부족으로 하루 5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군대와 경찰은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이제 재무부가 이란 경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란 관리들의 몇 가지 더 끔찍한 발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RGC와 반공식적으로 연관된 두 개의 계정이 공개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시 그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게는 이란이 민족 청소를 촉구하며 특히 수니파 무슬림 다수 국가들을 지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나라들이 이번 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수니파 무슬림 국가들을 특정해서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이 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공격작전을 펼치기 위해 자국 영공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전혀 관련 없는 국가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순수한 테러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으며 전쟁이 나면 자국 영공도 통제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다른 나라의 민간 인프라나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가 이란이 테러로 생존하는 방식을 다시 설명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계속된다면 우리에게도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된다면 그들에게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쪽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진짜 전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 남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정말 훌륭하게 해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걸프 국가 인프라에 피해가 있었고 우리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몇 주 전에 도하에 있었을 때 그들은 저에게 LNG 생산 능력의 17%가 향후 3, 5년 동안 복구될 때까지 가동 중단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제시. 이것들이 앞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아마도 휴전이 더 연장될 수 있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테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이란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과 경제 경로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모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단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상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께는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내서 아래로 내려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경제 경로 작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재무부는 이란 정권이 무기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준 14개 대상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 스콧 베시는 봉쇄 조치와 그것이 이란 석유 산업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은 계속해서 이란 항구를 봉쇄할 것입니다. 며칠 내로 카르그 섬 저장소가 가득 차게 되고 취약한 이란 유정들은 가동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란의 해상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 최대한의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며 테헤란이 자금을 창출하고 이동시키며 본국으로 송금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을 돕는 모든 개인이나 선박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국민을 대신하여 부패한 이란 지도부가 훔친 자금을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셔신에 대해 말할 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봉쇄가 약 10일 전인 4월 13일에 시작됐을 때 이란은 카르그 섬에 약 2천만 배럴의 여유 저장 용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저장 용량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석유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은 어쩔 수 없이 유정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셔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땅에서 퍼올린 석유를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셔딘은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단 셔딘이 이루어지면 생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은 전체 인프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인프라가 오래되고 낡았다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석유 생산을 재개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은 현재 이란 정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금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란이 어떻게든 유정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고 해도 원래 얻을 수 있었던 석유의 약 50에서 10%를 여전히 잃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정을 폐쇄하면 물이 스며들어 바닥에 많은 석유를 수십 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란 정권에게는 지금 봉쇄로 인해 잃고 있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유정을 폐쇄해야 한다면 그들은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땅에서 퍼올린 석유를 저장할 방법도 해외로 수출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들, 즉 페르시아만에서 대기 중인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선박들을 납포해서 이란 항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미국 봉쇄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지만 정작 미국 선박을 겨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현재 그들은 3척의 선박을 공격했고 그중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이 3척의 선박 중 한 척은 그리스 소유이고 한 척은 걸프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회사 소유이며 마지막 한 척은 스위스 회사 소유입니다. 즉 이 선박들 중 어느 것도 실제로 미국 소유가 아니지만 이란은 다른 나라가 소유한 선박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에 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란은 군사적으로 싸울 수 없어 전 세계적으로 테러 행위를 저질러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지배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거 아셨나요? 그게 바로 오늘 막 공개된 저희의 여러 편으로 구성된 팟캐스트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와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엔드스크린이나 비디오를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